자, 24쪽 보세요. 24쪽. 가난한 사람 노래는 표제고요.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 부제입니다. 책에 빨리 표시해. 자,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 이 시를 쓴 겁니다. 신경림 작가가. 신경림 시 참여 시인입니다. 산업화로 인해서 소외된 가난한 이들에 대한 그리고 소외된 농촌에 대한 안타까움을 주로 담은 시를 쓴 겁니다. 대표적인 가난한 사람 노래 말고 농무라고 있어요. 농무. 신경림 작가의 작품 영향.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서 농촌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농사 짓고 먹고 살 길이 막힌 농민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도시로 올라오게 됩니다. 산업화는 그래서 도시화를 양산시키고 도시로 몰려든 사람들은 이제 살 집이 필요하겠죠. 서울에 살 집이 부족해지니까 집값이 오르겠죠. 집값이 오르니까 집을 많이 지어야겠지. 집을 어디다 지을까요? 농사 짓던 농토를 다 헐어 없애고 농지를 변경해가지고 개발을 하게 됩니다. 도시를 개발하게 되니까 원래부터 살던 주민들은 떠돌이 신세가 되거나 돈이 없으면 다시 개발했던 지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도시 근교로 몰려 이제 터를 잡게 되고 그곳이 다시 또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수도권이 확장되고 도시는 확장되고 팽창되는데 근거지가 없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해지는 현실. 이게 1970년대 전후에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급격한 산업화는 소외된 농촌, 소외된 도시 빈민을 양산하게 되고 이 작품은요. 신경림 작가가 농촌이 붕괴되는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노래한 시는 농무예요. 농무. 그래서 농무도 시험에 잘 나오고 여기 나오는 가난한 사람 노래 같은 경우는 이학기 시험범위에 들어갑니다. 가난한 도시 노동자로 살고 있는 화자. 자, 신경림 작가가 구로공단에서 살고 있을 때 근처에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본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뭔가 해보고자 하지만 해볼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음 아파하면서 이 시를 쓴 거야. 연민의 정서를 가득 담아서. 시대적 배경 알아야 되고요. 작가의 가치관 알아야 되고요. 작품 속에서 의미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가장 큰 특징이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게 있어. 줄쳐. 가난하다고 가. 1번. 가난하다고 가. 그 다음 2번. 가난하다고 모르겠는가가 1번이에요. 가난하다고 없겠는가가 2번이에요. 그 다음 3번. 가난하다고 버렸겠는가가 3번이에요. 그 다음 4번은 뭘까요? 가난하다고 모르겠는가가 4번이야. 뭐만 바뀌었죠? 모르겠는가? 버렸겠는가? 없겠는가? 가는 그대로 있고 단어만 바뀌었어. 비슷한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은유를 형성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쓰인 표현법은 서리법이에요. 뭐뭐 하겠는가? 뭐뭐 하겠는가? 자, 의문형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대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의 원래 시적인 서리적인 표현 말고 직설적인 표현은 뭐냐? 가난해도 외로움은 안다야. 뜻은 가난해도 잘 들어. 서리법이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데 선생님들이 뭘로 낼지 몰라. 서리법 예문을 잘 찾을 수 있으려면 서리법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돼. 서리법은 의문문 형식을 취하지만 대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답이 이미 정해져 있어. 대답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데도 왜 의문형 형식을 취하는 걸까요? 의미를 강조하려고 하는 거야. 의미를 강조하는 경우도 있지만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도 있어. 약간 탄식할 때 아 그리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물어보는 게 아니겠죠. 아 그립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탄적 어조를 나타내거나 또는 의미를 강조할 때 서리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문 형식을 취하지만 의문문이지만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서리법이고요. 역설법, 반어법, 예문하고 같이 들어가면 역설법 개념 말해보세요. 역설법 어떻게 찾으라고 그랬어? 여기 들어가면 뭐야? 그렇지. 말이 맞지 않아요. 모순된 표현이지만 그 속에 깊은 인생의 속뜻,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인생의 진리, 인생의 참 우리가 견치 않는 그런 어떤 인생의 진실들이 있단 말이야.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모순된 표현을 쓰는 겁니다. 반어법은 뭐로 표현하는 거랬죠? 어떻게 표현하는 거랬어? 반어법. 반대로. 반대로 표현함으로써 의미를 강조할 수도 있지만 반어법 효과는 이게 하나 더 있다 그랬어요.
의미 강조하는 말고 의미 강조 말고 뭐도 있다 그랬죠? 단어법은 의미를 강조할 수도 있지만 웃기는 거 뭐였죠? 해약 오 풍자. 그렇지. 풍자입니다. 풍자. 그래도 사단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글세상 3년이라 아는 게 너무 많은 재원이 공부까지 하면 1등급 찍을 텐데 수업 들은 발로 하는 거는 1등급은 나오기 힘들고요. 1등급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복습 안 하고 혼자 노력하는 거 없으면 1등급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세상이 불공평하지. 공부까지 하면 1등급이야. 복습. 알았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소리를 내가 익히 들 알고 있는데 집에서 잠만 자고 먹기만 한다면서요. 집이 하숙집이야? 그러니까 스스로 하기 싫으면 영상이라도 보세요. 아셨죠? 너무 많이 똑똑해졌는데 1등급 안 나오면 아깝잖아. 자 그러면 두 번째 보세요. 가난하다고 뭐뭐 하겠는가 구조 반복되는 거 안에 1번 외로움, 2번 동그라미죠. 1번 외로움, 2번 두려움, 3번 그리움, 4번 사랑. 얘네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 추상적이라는 거야. 사랑, 그리움, 외로움, 두려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대상인데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심상을 사용해서 어떻게 했다? 감각적으로 표현했어요. 자, 문학에서 추상적인 대상이지만 되게 감각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시가. 감각적으로 느껴진다는 건 그 시에서 심상을 많이 썼다는 얘기고요. 심상을 많이 썼기 때문에 당연히 심상 시험 문제 물어보겠죠. 심상을 많이 쓴 거에서 심상 물어보는 문제에서 반드시 나오는 것 중에 공감각적 심상과 복합적 심상 구분하는 거 이제 고등부 버전으로 나올 거예요. 복합적 심상은요 여러 가지 대상들이 나열되어 있을 때 복합적 심상이에요. 근데 공감각적 심상은 하나의 대상을 또 다른 심상으로 전이시켜서 표현한다는 거야. 엄마 걱정에서 공감각적 심상 배웠는데 엄마 걱정에 나오는 공감각적 심상 뭐였죠? 배춘이 같은 발소리, 터벅 그거 있었잖아요. 엄마의 발소리에서 지친 모습이 느껴지는 거야. 청각의 시각화. 이게 공감각이야. 감각의 전이가 일어나는 건 공감각인데 이 시에서 복합적 심상이 쓰인 곳이 있어요. 자 보세요. 새빨간 감, 바람 소리도 그려보았지만 거기 복합적 심상이야. 자 가난한 이가 외로워하는 이유는 1번부터 할게요. 가난한 이의 외로움은요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싸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 모습만 봐도 외로움이 막 뚝뚝 흘러 묻어나와.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눈 쌓인 골목길 겨울이야. 골목길에 눈이 쌓여있는 추운 겨울의 한밤중에 외롭게 쓸쓸하게 걸어가고 있는 이의 뒷모습. 이게 가난한 이의 외로움이에요. 어떻게 표현했어?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시각적으로. 외로움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그 다음 두 번째 별표 치세요. 왜 두 점을 치는 소리가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냐? 이 시는요 1960년대 70년대 전후에서 우리나라에 통행금지가 있었습니다. 통행금지가 있었던 시절 두 점을 치는 소리 새벽 2시가 되면 뭐가 어울린다? 방범대원의 호각소리가 들립니다. 방범대원의 호각소리는 뭘까요?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는 소리입니다. 억압받고 있었던 현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당시 시대적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통행금지. 방범대원의 호각소리가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고요.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는요. 고된 노동자의 삶의 상징. 기계 굴러가는 소리 공장 근처에서 살고 있는 가난한 젊은이. 이때 당시 노동자들은요. 한 몇 시간씩 일했대요. 겁나 많이. 그러니까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고 최소한의 그런 어떤 근무시간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냥 하루 온종일 기계처럼 일해야 하는 고단 현실. 자, 가난한 이 두려움은 뭐냐면 억압받고 있었던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당시 시대적 상황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를 통해서 아 얘가 가난한 도시 노동자구나. 두려움이 주는 것, 현실, 가난한 이가 처한 답답하고 힘들고 고된 현실이 주는 두려움인 거예요. 시대적 배경 6, 70년대 자유롭지 못했던 억압받고 있는 현실. 그 다음에 기계 굴러가는 소리에서 뭐 할 수 있다고요? 가난하고 고된 노동자의 현실. 이 모든 것들이 가난한 이에게는 두려운 대상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리움의 대상은요. 원래 농촌에서 살던 내가 화자가
서울로 왜 왔다고요? 돈 벌러 온 거예요. 산업화에 소외된 농촌은 이제 더 이상 돈벌이가 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도시로 올라온 가난한 노동자가 집에 있는 어머니 떠오르고, 그 다음에 집 뒤에 새빨간 감나무가 있는 거야. 새빨간 감에서 느껴지는 심상은 뭐예요? 시각입니다. 요거는 그리운 대상이에요. 그리운 대상 어머니. 두 번째는 고향. 고향으로 가고 싶다. 너무 힘들다.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운 고향 하면 떠오르는 게 뭐라고요? 새빨간 감나무, 시각적 심상. 그 다음에 바람 소리, 감나무에 바람이 막 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청각적 심상이야. 감각이 나열되어 있다. 뭐라고요? 복합적 심상이야. 공감각적 심상하고 비교하셔야 돼요. 달라. 그 다음 마지막. 자, 가난하다고 사랑을 모르겠는가? 가난해도 사랑은 알죠. 내 볼에 와닿던 내 입술에 뜨겁다 촉각이에요.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숨결, 돌아서며 내 등 뒤에 터지던 내 울음. 울음은 뭐예요? 청각적 심상이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이것도 의문형으로 썼으니까 설법 맞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자,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 이 모든 것들이 뭘까요? 외로움, 사랑, 두려움, 그리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모든 인간적인,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느껴야 하는 최소한의 감정, 정, 이런 것들도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 원래 모르겠는가 스스로는 여기에 와야 되는 겁니다. 버려야 한다는 것을 왜 모르겠는가 여기에 이게 들어가야 돼. 원래 순서를 바꿨다는 뜻이에요. 도치법은요.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도 있지만 마지막에 문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운이 지속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도치법의 효과, 의미 강조, 여운 지속. 다 있습니다. 25쪽. 자, 다양한 심상 있다고 그랬습니다. 심상 동그라미. 청리형 문장 어디 있어요? 없어요. 청리형 아니고 뭐라고요? 의문형으로 의미 강조, 서리법. 부재 동그라미. 창작 의도가 뭐라고? 위에서 있는 한 젊은이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다음 의문형 동그라미. 안타까운 동그라미. 70년대 산업화 사회를 살아가는 한 젊은이의 처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 나옵니다. 신음. 그 다음 2번입니다. 감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고향을 떠올리면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자, 작품 안에서 해석하는 건 내재적 관점입니다. 작품 옆에 적으세요. 내재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건 절대론적 관점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현실을 반영한다. A에 적어. 반영론적 관점. 자, 여기서 반영되어 있는 현실은 뭐예요? 1960, 70년대 급격한 산업화로 소외된 가난한 도시 노동자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인이 표현하고 싶은 건 뭔가 B에다 적어. 표현론적 관점입니다. 표현론적 관점. 자, 이 작품을 배운 독자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 옆에다 적으세요. 효용론적 관점. 독자는 이 작품을 통해서 알게 되거나 반성하거나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건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고요. 이 시는 대화체가 아니라 독백체다. 독백체. 문학작품 감상 관점. 청포도 할 때도 나오고 시험에 꼭 출제되니까 기억하시오. 네 가지 관점이 있어요.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이 있어요. 외재적 관점은 1번 시인이 표현한다. 표현론적 관점. 현실이 반영된다. 반영론적 관점. 독자는 효용적 가치를 지닌다. 효용론적 관점. 네 가지 꼭 나온다. 별표. 그 다음 4번. 자, 사회문화적 성을 드러내는 식구가 아닌 것은 몇 번이다? 5번이다. 그리운 대상. 그 다음 5번.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시인이 말해줄 수 있는 거 3번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용기 내세요. 위로해주는 말. 그 다음 6번 5번입니다. 그 다음 7번 라. 밝은 조명으로 오는 아침 달빛이 쏟아지는 밤이라고 했는데 밝은 조명 안되겠죠? 라. 그 다음에 비슷한 문장을 반복했을 때 얻는 효과는 뭘까요? 운율 형성, 의미 강조.